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종전 협상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국내 증시입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도 돌아오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간 양 지수상은 어떤지 함께 열어보시죠. 국내 증시 양 시장 모두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반도체 투톱이 견조한 모습 보이는 가운데 빨간불 가득하면서 현재 시간 3% 넘게 오른 6,14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강세 보이는 가운데 제약 섹터가 특히 가파른 상승 보여줍니다. 현재 시간 2.7% 오른 1,15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막바지에 상승폭이 조정되면서 6,000포인트를 아쉽게 내려놨던 코스피가 오늘은 개장부터 6,1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후에 6,182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고 여전히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개장부터 1,130포인트를 돌파하며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요. 11시 기점으로 수급이 확대되면서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1,150포인트까지 넘어서면서 현재 시간은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외국인이 6천억 원가량 강하게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매수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850억 원가량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9,700억 원 넘게 크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수급 변동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은 기관이 800억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지만 110억가량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매도 전환에 나서면서 650억가량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이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긴장감 완화에 이틀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현재 시간은 0.24% 오르면서 1,472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SDS가 글로벌 사모펀드 KKR로부터 1조 2천억 원대 투자 유치에 나선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오늘 장전 공시를 통해 KKR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해 이사회를 열어 8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은 AI 인프라부터 플랫폼, 솔루션까지 아우르는 AI 풀스택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투자 자금을 확보해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KR과 협력을 통해 확보한 신규 자금과 기존에 보유 중이던 현금성 자산 6조 4천억 원을 토대로 AI 인프라 투자와 AX 사업 투자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사업 진출 거점을 마련하고 피지컬 AI와 스테이블 코인 등 신사업과 M&A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KKR은 향후 6년간 M&A와 자본 활용, 글로벌 성장 기회 발굴 등에서 삼성 SDS의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 SDS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가 현재 시간에도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9% 넘게 오르면서 18만 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달러, 유로 동시 발행 채권으로 총 11억 달러, 우리 돈 1조 6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자금을 조달하게 됐습니다. 달러화 채권은 5년 만기 5억 달러로 네이버가 달러화 채권을 발행한 건 2021년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또한 유로화 채권은 7년 만기 5억 유로 규모로 유로화 7년물을 발행한 건 국내 민간 기업 중 최초이고 네이버가 왈라팝 인수 등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힌 결과로 풀이됐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채권 발행에서 최종 발행 규모의 9.3배에 해당하는 투자자 주문을 확보했고 높은 수요에 따라 달러화 채권의 경우 국내 민간 기업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의 5년물 발행 스프레드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네이버는 이번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친환경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친환경 프로젝트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 네이버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이번 자금 조달을 기회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4.84% 오르면서 21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자회사의 첫 신약 후보 물질 임상시험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정보 제공 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따르면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자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전 세계 149명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2030년 7월까지 임상 일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1호 신약 SBA303은 종양세포에서 관찰되는 넥틴-4를 택입하는데 이번 임상에서는 안정성과 내향성, 유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첫 신약의 비임상 데이터를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미국 암 연구학회에서 최초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11월 분사 이후 신약 개발 중심의 기업으로 체질 전환을 추진해왔고 올해부터 매년 최소 1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임상 시험 계획 신청 단계에 진입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발 기대감에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는 삼성 에피스홀딩스입니다. 현재 시간 7.59% 오른 58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 한 달 반 만에 6,000포인트를 탈환하더니 어제 이어 오늘도 강한 상승 이어가는 우리 시장입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기대감 등 반도체 사이클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 체급 자체가 튼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시금 낙관론이 확대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지켜봐야 할 종목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다운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저희가 전쟁을 잘 버텼습니다. 한 달 절반 정도가 지나면서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들도 많았었죠. 전쟁 때문에 반도체가 꺾일 수도 있다, 시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일각에서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전쟁은 끝난다라는 거 저희가 계속 머릿속에 상기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힘을 발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을 더 지속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어제 코스피가 6,000을 돌파했고 다시 한번 정고점 6,300포인트 선을 도달하기 위한 다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한 달 절반, 한 달 보름가량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버티셨고요. 자, 이제 그동안 잘 가던 반도체, 자동차, 로봇 이런 것들, 피지컬 AI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다 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덕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피지컬 AI 쪽에 대한 이 종목들, 업종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의 재건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에너지와 관련된 업종들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가면서 시장에서는 동반 좋은 종목들 업종을 골라가면서 이런 상승의 우리가 추세도 함께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아직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좋은 기업들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켓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오늘 뉴스가 많이 나왔지만 삼성 SDS를 한 번 더 다시 체크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앵커 브리핑으로 삼성 SDS를 오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S 오늘 주가가 지금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도 보니까 한 20% 가까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삼성 SDS가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깜짝 놀라셨을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일단은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삼성 SDS가 KKR에서 1조 2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자 유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삼성 SDS가 어제 이사회에서 한 1조 2천억 원 정도 규모의 전환사채 시비 발행을 할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의 주체 연관되어 있는 게 누군가라고 살펴봤더니 사모펀드,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손이 큰 KKR, 콜버그 크레비스 로버츠라는 요 KKR 사모펀드와 함께 연동을 하면서 CB 발행을 결의를 한 것인데요. KKR이 직접 인수하는 건 아니고요. 요게 산하의 스타테크라고 해가지고 KKR에서 요 삼성 SDS의 투자를 전담을 하는 특별한 SPV를 만들었습니다. 스페셜 퍼포스 비하이클이라고 해서 요 관련된 삼성 SDS에 투자하려는 목적으로만 설립된 법인을 설립을 4월 1일에 했고 바로 지금 이것을 인수하는 계획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납입일은 일단은 4월 말부터 이제 1년 정도까지 전환 청구 시점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게 전환이 되면은 신규주로 한 678만 주가 발행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8% 정도의 주식 희석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들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고요.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KKR과 삼성 SDS가 뭔가 협력을 해서
투자를 하고 새로운 신사업에 진출하고 아니면 뭐 M&A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뭐 어떤 분들은 아니 삼성 SDS가 왜 시비를 발행하는 거 1조 2천억 원이나 지금 자금을 투자 받으려고 하냐. 삼성 SDS가 돈이 없는 건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삼성 SDS가 돈이 없나요? 아닙니다. 돈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작년 총 해가지고 유동자산 현황을 좀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한 1조 5천억 원 정도가 있고요. 단기 금융 상품으로만 봐도 4조 8천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출 채권이라든지 재고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도 삼성 SDS는 현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이 두 개만 합쳐도 한 6조 4천억 원, 5천억 원, 6조가 넘게 돈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KKR과 CB를 발행해서 1조 2천억 원을 더 추가를 하게 되면 거의 7조, 8조 가까운 현금이 생기잖아요. 이걸 가지고 과연 뭘 할까가 가장 궁금한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CB 발행해서 KKR과 협력을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들은요. 이게 단순하게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전략적인 제휴를 하는 것이다. KKR의 전문성을 활용을 해서 기업 가치를 향상하려는 그런 계획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KKR이 전문성이 뭐가 있습니까? 좋은 기업들을 잘 발굴하고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힌트가 하나 또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6년 동안 전환사채나 전환주 전량 양도 불가하겠다라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결국에는 KKR이 단순히 그냥 투자했다가 엑시트하겠다 이런 계획이 아니라요. 6년 거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삼성 SDS와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서 더 추가적인 수익을 얻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엑시트하고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KKR이 그냥 단순히 빠져나가려는 그런 계획은 아니다라는 것도 역시 하나 힌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 SDS가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삼성 SDS에서 주주총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삼성 SDS는 삼성그룹 내뿐만 아니라 AI와 관련된 투자나 개발 이런 앞으로의 사업 성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KKR의 전문성을 활용을 해서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 KKR과 삼성 SDS가 협력을 하면서 뭔가 M&A를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장에서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AI 인프라 사업이나 이런 R&D 투자도 계속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6조보다 더 큰 돈이 필요하다, 7조, 8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CB를 발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큰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는 삼성 SDS에 시너지를 줄 수 있는 다른 해외에 있는 AI 기업들을 좀 인수하려는 것이 아닐까라고 시장에서는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뭔가 삼성 SDS가 큰 인수합병, M&A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은 저희가 미리 좀 체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S는 이 AI의 지금 진심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제가 올해 초에 1월에도 한번 삼성 SDS 관련된 앵커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이게 1월 22일에 제가 그때 모건 스탠리에서 우리나라에서 AI 인프라 투자하는 기업들을 올해는 잘 봐야 한다라는 식으로 탑픽 종목 몇 개를 골라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코리아 AI 인프라 탑픽 종목은 삼성 SDS를 1월 초에 이미 모건 스탠리나 글로벌 투자은행들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구미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남쪽에 전라도 남쪽에 있는 그런 쪽에도 지금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에 삼성 SDS일 것이다. 여기에서 뭔가 수익이 나고 시너지가 나고 이게 삼성그룹과의 체인이 연결이 되면서 분명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그때도 모건 스탠리가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의견 제시했고 목표 주가 24만 원까지 제시를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24만 원 충분히 룸이 남아 있죠. 오늘 20% 올랐어도 아직까지 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 통신사들 SK텔레콤 같은 종목들도 얘기를 해줬지만 어쨌든 삼성 SDS 저희가
1월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뭐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어쨌든 이제 다시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삼성 SDS가 AI 관련된 뭔가 사업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AI를 내재화하려고 삼성 SDS가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AI 교육을 삼성 SDS 내부 직원들에게 강하게 시키고 있답니다. 그런데 AI 교육을 시키는 것에 넘어서서 삼성 SDS 임직원들이 AI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어서 그걸 회사 내에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엄청난 지금 투자와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자기의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업무를 그 AI 에이전트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부수적인 일을 하면서 효율화를 극대화시키려는 전략을 이미 AI 내재화 전략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얼마 전에 또 나온 뉴스인데 국회에서 삼성 AI를 쓰게 된다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AI 국회 구축 1단계 사업을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삼성 SDS가 같이 참여해서 업무를 지금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국회 AI 의정 지원 플랫폼을 공식 오픈해서 삼성 SDS가 만든 저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국회 내에서 AI 관련된 업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관련된 이 정보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삼성 SDS 많이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삼성 SDS가 삼성 그룹 내에서도 꽤나 중요한 회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나 삼성 SDI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쪽만 관심이 많으신데 삼성 SDS의 주주 구성 현황을 볼까요? 삼성전자가 삼성 SDS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다음 삼성물산 있고요. 삼성생명 있고요. 웬만한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종목들이 삼성 SDS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도 지분을 9%나 갖고 있고요. 홍라희 여사도 꽤나 많은, 물론 최근에 많이 정리를 했지만 어느 정도 대주주로서의 위치에 있는 상황이니까 지배구조 개편 삼성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삼성 SDS는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삼성 SDS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내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 재개 가능성을 공식 시사했다. 장소는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협상은 이미 한 차례 결렬됐다. 양국은 이슬람아바드에서 21시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물밑 접촉이 이어지며 이번 주 후반 재협상 가능성이 부상했다. 핵심 쟁점은 핵 프로그램이었다. 미국은 우라늄 농축 중단을 요구했지만 기간과 조건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승리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 변수도 확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하며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압박했다. 협상 재개 여부에 따라 전쟁 확산과 에너지 시장 방향이 동시에 갈리는 분수령에 진입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또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또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다시 6천 위로 올라오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또 돈 되는 섹터 어떤 거 골라볼지 손창현 팀장님의 첫 번째 선택, 돈 되는 섹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바로 재건 관련된 업종 테마를 좀 살펴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진짜 전쟁이 끝나는 걸까요? 시장이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란 쪽이든 중동이든 전반적으로 지금 시설들이 많이 파괴가 되고 뭐 에너지 시설도 많이 파괴되고 이런 것도 재건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테마로 그치지 않고 추세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팀장님. 단기적으로 조금 더 관심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 대한 언급이 빈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일 날 또 뭐 2차 종전 협상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중동 국가에 이미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이 양호한 수주 실적을 바탕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스 플랜트라든지 그리고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만 약 지금 현재로서 확인을 해보면 한 44조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존에 일단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이런 사업들이 또 이 관련돼서 폭격을 받았을 가능성도 높죠. 그러면 여기에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재건이라고 하는 특수성은 기존의 이런 수주를 바탕으로 한 기업들한테 다시 한번 먼저 선행적으로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 다 아시는 건설사들이 이미 중동에 대한 프로젝트를 좀 원활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재건이라고 하는 특수성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플랜트 사업에만 국한됐었지만 중동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는 재건에 대한 발판을 통해서 관련된 매출로도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투자의 기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이 건설사들의 안정적인 수주가 좀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뭐 못해도 한 5년 이상 이렇게 계속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런 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건설 관련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러우 전쟁 종전 관련된 기대감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건설 기계 쪽으로까지도 낙수 효과가 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굴삭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건설 기계 업종으로도 매기가 좀 몰리고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건설에서 건설 기계 쪽까지도 염두를 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쟁이 진짜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전쟁, 중동 쪽에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여전히 진행은 되고 있지만 최근에 또 푸틴의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종전 함께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건설, 플랜트, 건설 기계, 불삭기 이런 쪽에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네요. 자, 그러면 종목을 몇 개 골라볼까요? 어떤 종목을 좀 보세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재건하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전진건설 로봇. 이 회사는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 이제 콘크리트를 이렇게 쏴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건물 만들 때 콘크리트가 많이 필요하고요. 다리, 뭐 SOC 토목공사를 할 때도 이 콘크리트는 다양히 많이 필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콘크리트 펌프카에 대한 이 수주가 국내뿐만 아니라 이미 유럽과 북미 쪽에 MS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진건설 로봇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특장차 관련된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펌프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그 자동차를 개조해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장차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MTR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연결 실적으로 편입이 되면서 안정적인 실적까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종목은 전진건설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굴삭기의 대명사 종목이죠. 두산 밥캣입니다. 네. 북미 쪽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의 다양한 이제 판로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로에 대한 부분이 확대된다라고 보면 결국엔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동반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두산 밥캣도 한번 관심 있게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재건 관련 종목으로 전진건설 로봇 하나 봤고 굴삭기 관련 두산밥캣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재건 관련해서 탑픽 종목은 뭘로 봐야 될까요? 탑픽 종목은 건설주를 하나 좀 건설주 가져가야 될 것 네.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물산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삼성물산이요? 않을까 그걸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 지분이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5% 정도의 지분이 약 한 60조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지금 50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네요. 지분 가치로만 이미 뭐 PBR은 1배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전에 대한 트랙 레코드를 탄탄히 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해외 쪽 사업을 진행을 하면 할수록 동사에 대한 이 트랙 레코드의 기대감이 계속 뒷받침이 되면서 원전에 대한 수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뉴스케이 파워의 지분 투자와 SMR 사업도 최근에 조금 강력하게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과 SMR 관련된 사업까지도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내 주택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은 좀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업인 주택 경기에 대한 호전이 된다라고 보면 역시 동반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오늘 30만 9천 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선 고점 한 36만 원까지 상승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 36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7만 9천 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물산을 탑픽으로 골라주셨어요.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재건 건설주로서의 가치도 판단해보고 원전도 지금 삼성물산은 어쨌든 이력이 있잖아요. 관련된 좋은 모멘텀들이 잘 섞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또 지배구조 개편에서도 물산은 항상 물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보고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돈 되는 섹터 확인해 봤고요. 첫 번째 재건주 봤고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어떤 걸로 골라주셨을지 손창인 팀장의 선택을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는 자동차주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자동차주가 올해 초에 잘 가다가 결국엔 전쟁 때문에 쉬고 조정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제 전쟁 이전의 추세를 다시 회복하면서 갈 수 있을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회복이 빨라질 그러게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 이제 90불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돌발 변수가 없어진다라고 해도 90불 정도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유가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내연기관 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배경인 것 네네.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현대차 그룹 자체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한 125 정도를 투자를 한다라고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AI, 수소차 그 관련된 부분의 투자를 계속적으로 병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차가 아닌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는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노사 갈등에 대한 확대가 커지면 커질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 있어서 기업들은 조금 더 효율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 로봇이라고 하는 거를 전진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로봇에 대한 피지컬 AI를 본격적으로 탑재를 한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자동차를 만드는 현기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반기 자율주행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현대차도 이제 웨이모를 통해서 아이오닉 5에 이 자율주행 관련된 시스템을 탑재를 한 다음에 수만 대를 공급을 해서 자율주행 로봇 택시에 대한 사업을 병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권 안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기존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빌리티 쪽에 대한 사업으로도 매출 성향은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멘텀이 뭐 변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전쟁 때문에 자동차나 로봇을 피지컬 AI를 뭐 안 만들지 않을 거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전기차 판매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을 오히려 받은 상황이니까 한번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종목들 몇 개 체크해 보죠. 자동차 관련주 어떤 거 보세요? 첫 번째는 이제 SL을 SL? 좀 보고 네. 있습니다. 몇 번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뭐 헤드라이트, 램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미국의 이 헤드라이트 만드는 경쟁사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좀 매각을 한다라고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SL 입장에서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렇네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돼서도 다양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모베드라고 하는 쪽에 이 로봇에 양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도 같이 연결을 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엄청나게 좀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시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SL 첫 번째 종목으로 봤고 두 번째 종목 역시 이제 자동차 쪽 같이 하면서 로봇까지 같이 하는 성우 하이텍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동사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쪽에 샤시 모듈을 공급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본격적인 피지컬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역시 기존에 있었던 모듈 관련된 부분에서의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로봇에 대한 부분에까지도 이제 매출 볼륨 자체가 커진다라는 개념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SL과 성우하이텍 두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전쟁이 점점 종식이 되어가고 멈추게 되면 현대차 그룹에서도 우리가 다시 봐야 되겠죠. 뭐 투자를 엄청나게 하겠다는 수소, 뭐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도 투자한다는 얘기 계속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잠시 또 잊고 있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이런 이야기도 막 불거져 나오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는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탑픽 종목은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제 시스템 통합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현대 오토에버를 현대오토에버.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기차가 이제 본격적인 피지컬 AI의 전략을 강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블랙엘 5만 장을 통해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당연히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SDDV 쪽 관련된 부분, 로봇까지도 사업이 확대된다라고 봤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동사의 시스템 통합 관련된 기업인 현대오토에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수혜가 가장 큰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전쟁 관련돼서 조정을 많이 받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실적은 나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점에서 가격적인 매력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뭐 41만 9천 원 자동차 그룹 내에서도 그나마 주가는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분할적으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1차적으로 50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37만 8천 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 다시 살펴봐야 할 타이밍이 왔습니다. 전쟁 때문에 많이 조정받고 출렁거렸는데 자, 과연 현대차 그룹주들, 현대차 그룹에서 또 어떤 앞으로의 로드맵이나 계획들을 발표하게 될지 잘 살펴보시면서 일단 현대오토에버 목표가 50만 원 다시 한번 탈환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손창현 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팀장님이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미국의 대일한 해상 봉쇄가 시작된 직후 24시간 동안 20척이 넘는 상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복수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화물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이 페르시아만 안팎으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선박은 이란의 공격과 기로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항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이후 통행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나타난 제한적 흐름 회복으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정상 수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미국은 13일 미 동부 시간 기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 항구를 오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를 개시했다. 미 중부 사령부는 첫 24시간 동안 봉쇄를 뚫은 이란 선박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외신은 봉쇄 전후로 이란 항구를 출항한 선박 일부가 해협을 빠져나갔다고 전했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은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갑니다. 6,140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어요. 6,145포인트, 47포인트까지. 일단은 오늘 장 출발한 상황에서 계속 6,100선 위에서 탄탄하게 지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탄력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코스닥은 장 초반에는 1%대 상승에 그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코스피와 비슷하게 3% 가까이까지 상승 탄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뭐 수급이 오늘 역시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외국인 기관이 함께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 6천억 원 매수하는데 현물뿐만 아니라 계속 체크해드리는 선물을 오늘도 1조 넘게 외국인이 선물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확실히 지금 스탠스를 좀 바꾸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또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주면서 기관의 순매수, 현물 매수도 함께 따라 붙어주고 있습니다. 1,100억 원 넘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 시장, 양 시장 모두 3%대 상승세 도전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오늘도 신고가 한번 터치를 했고 현재는 115만 9,500원, 5%대 상승세, 삼성전자도 21만 4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를, 온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까요? 종목 이야기 나눠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장 종목 레이더 오늘 리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지 오늘 뭐 좋은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 SDS입니다. 자, 삼성 SDS가 그동안 사실 조금 뭐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많았지만 주가가 사실 반응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 KKR 쪽이 붙었어요. 네. 거의 뭐 좋은 게 없었죠 그동안. 그런데 사모펀드 이 KKR이라는 회사와 소위 AI 깐부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건도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소위 이 전환사채 CB 발행이 보통 물론 뭐 회사의 밸류라든가 가치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뭐 1년 내지는 한 3년 정도 락업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무려 6년이라는 6년을 락업이 했더라고요. 걸리고 전환 가격도 할인도 아니고 오늘 이것 때문에 더 올라간 거였어요. 18만 원에서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8만 원 이하에서는 전환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회사 입장에서는 6년 후의 가치를 18만 원 전환해서 엑시트 하겠습니까? 그쵸. 곱하기 2 내지 3은 해야 되지 그렇죠. 않겠어요? 예. 그런 어떠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시대적인 배경, 어떤 면에서는 오늘 뭐 보안 관련주라든가 뭐 양자컴 관련한 중소형 종목들이 뭐 상한가에 들어가고 난리가 났는데 난리인데.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두 뭐 가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엔스로픽 미토스, 보안이 취약한 것을 다니면서 공격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금 깜짝 놀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각 뭐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금융사나, 우리가 작년에도 엄청난 해킹에 대한 그런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고 물론 엔스로피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를 했던 SK텔레콤도 10만 원을 결국은 돌파하는 네네. 모습들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진정한 보안이라든가 또는 AI와 관련된 이런 확장성이 있는 진정한 회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SDS, LG CNS 이런 쪽에 좀 여러분들이 네네네.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겠느냐. 사실 뭐 양자컴이라든가 일부 보안 관련주들도 경쟁력 있는 회사가 일부 실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종목들의 어떤 부침의 모습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저 내용들 중에 또 의미 있는 것은 현금성 자산이 기존에 6조 4천억 정도가 있는데 1조 2천억을 합한다면 7조 8천억 정도, 6천억 정도를 결국은 AI 쪽이라든가 또는 보안과 관련된 이런 쪽 M&A 계속 이렇게 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삼성 SDS도 뭔가 그룹 차원에서도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네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뭐 일봉의 모습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네네.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주가가 그냥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잠깐 움직이는 정도에 그치고 계속 이렇게 원위치가 됐습니다. 맞아요. 지난 작년이었죠. 작년 말에도 한번 이렇게 움직였고 그리고 올 초에도 한번 이렇게 뭐 2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결국은 뭐 저점 다 깨고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월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2014년도 상장될 당시에 결과적으로는 이 42만 9,500원 고점 기록하고 제대로 된 고점 한번 트라이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 거기에 이제 크게 보면은 이 25만 원 그리고 하단부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10만 원에 대한 지지력은 보여주었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이 이제 이 10만 원에 대한 지지력은 보여주고 있지만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20만 원 이상만 가면은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요 10만 원을 저점으로 하면서 요 15만 원 그리고 또 하나 이 중요한 라인 20만 원을 이제 돌파해주고 안착해주느냐 이 자리가 나온다라면은 뭐 다음 자리들은 뭐 25만 원 이상 또는 뭐 40만 원 이 자리까지 갈 수 있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그 기틀을 만들 수 있다. 네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늘 뭐 18만 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쫓아가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의 고통에서 조금만 더 버티시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오히려 15만 원 이하가 오면은 진입하거나 아니면 20만 원에 안착을 해주면 그때부터 새로운 레이스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 그때 공략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15만 원에서부터 20만 원 사이에 대한 물량 소화와 요 상단을 돌파해서 지지해 주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S가 오늘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단기 급등, 오늘 뭐 급등이 나왔는데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SDS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15만 원 아래서나 아니면 아예 20만 원 안착하는 걸 보고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삼성 SDS 모처럼 만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 SDS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DLNC입니다. DLNC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뭐 사실 대우건설이나 이런 게 그렇습니다. 너무 올라가서 예. DLNC가 잠시 옆에 좀 물러나 있는데 뭐 DLNC나 건설주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완전 반전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어제는 이제 전쟁에 대한 우려감도 희석이 되면서 뭔가 움직이는 쪽들이 스페이스X 관련된 네. 것들이 움직였죠. 오늘은 또 아까 우리가 SDS도 봤지만 물론 개별적 재료도 있지만 뭐 양자컴이라든가 이런 쪽의 또 테마성 종목들 맞아요. 거기에 이제 어제만 해도 야 이거 진짜 또다시 협상을 해서 종전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서 건설주들이 좀 잼만 날리고 눈치만 봤다가 그러니까, 잠시 이걸 쉬는데. 하나보다 이러면서 오늘은 이제 대우건설이 또다시 이제 고점 돌파하는 모습들인데 DLENC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장중에 신고가를 내면서 맞아요. 주춤거리는 모습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건설주들이 원전과
같이 엮이는 이러한 종목들이 좀 더 탄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난 25일 날 말씀을 드렸을 때 결국은 SMR 미국 기업이죠. 엑스에너지와 150억 규모의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또 국내 건설사 최초로 설계 수행을 하면서 이 4세대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과 이란이 이제 뭐 2차 휴전 협상이 아니라 이제 종전을 하겠다라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니까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끝났습니까? 그 전쟁 끝났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뭐 종전은 뭐 불가피하지 않느냐. 네네. 이러한 것들이고 워낙 뭐 코너에 몰려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추가 공격하기 힘들고 그쵸. 그렇다면은 이제 본격적인 석유화학 단지들 중동 쪽에 추가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기존에 업력을 갖고 있었던 과거에 이제 대림산업 또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삼성 E&A지만은 바로 뭐 대우건설도 그렇고 뭐 GS건설 이런 것들이 1차적인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보신다면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 네. 뭐 단기간에 2차 목표가 10만 원도 돌파를 했고요. 여기서 좀 이렇게 이격이 좀 벌어지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여러분들 10만 원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3차 목표가 1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DLNC, 뭐 대우건설, 현대건설 뭐 다 좋은데 DLNC도 충분히 같이 따라갈 수 있고 뭐 이미 추세가 좋은 상황이니까 위원님이 선택해 주신 종목 잘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종목 간단하게 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합니다. 자, 에피스홀딩스입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오늘 뭐 삼성 쪽에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만약에 제약바이오 쪽들이 안 움직였으면 섭섭할 뻔했어요. 삼청당 제약의 그러한 그 악재성 요인들로 인해서 흔들렸지만은 뭔가 시장이 제약바이오 쪽들도 이제 검증된 쪽으로 가자라는 매기들이 그렇죠. 있는 게 네. 아니냐. 그 신호탄이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15년 만에 사실 이건희 전 회장의 작품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자동차와 이 제약바이오 쪽이었는데 자동차는 포기했고 이 바이오네. 15년 만에 이제 결실을 맺어가는 특히 이제 작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결국은 분리를 하면서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이제 신약 개발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 집중하고 있죠.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결국은 다음 내일부터죠 미국 암 연구학회 항체 약물 집합체 이 ADC 신호 일약 첫 번째 1호 신약 글로벌 임상과 관련된 것을 발표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주가도 뭐 바닥권에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규제 완화라든가 유럽 의약품청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폐지에 따른 수혜도 예상이 되면서 지난 4월 8일 날 뜬금없이 앵커께서도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왜 삼성 바이오 그러니까요. 이거 단기간에 여러분들 뭐 오늘 아셨어요? 고점 기준하면 13.8% 수익이 났습니다. 네. 이제 지금 더 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을 해주시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1차적으로는 2차 목표가 65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피스홀딩스 또 결국에는 또 타이밍이 와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또 오후 1시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